파이널 특강 2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 즉 용어 정의죠. 토지나 주택의 용어 정의.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 동그라미 1번에서 키를 선택한다면 뭐가 되죠? 가격. 그러면 지문에 가격이 보인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획지라고 해야죠. 만일에 필지가 정답이라면 키워드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나와 있어야죠. 만약 필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보이죠? 지번 또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 또는 소유권. 2번으로 갑니다. 키는 어떻게 되죠? 지역 상호간. 그럼 지역 상호간이라고 했으니까 후보지다, 그죠? 옳은 표현인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되었다라는 의미가 너무 틀리는 거죠. 따라서 전환 중이다. 전환되고 있는. 답은 2번 됩니다. 3번 나지. 자, 나지를 풀네임으로 한번 정해 봅시다. 나지의 특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이 없다. 이런 게 나지인데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 키는 뭐죠? 비워둔, 남겨둔. 그럼 뭐가 됩니까? 비워뒀다, 남겨뒀다 그러면 공지라고 해야죠. 4번으로 갑니다. 키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지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하나 선택하는데 그 토지를 우리는 표준지라 그러죠. 이때 표준지의 1제곱미터 단위당 가격을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자, 5번 키는 뭘까요? 채원 방권, 가장 먼 거리. 택지가 이용되는 가장 먼 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 그럼 공한지는 뭐죠?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자, 토지의 용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법의 용어 정의인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주택법의 용어 정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토지 용어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다루는 내용들에서는 주택법의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1차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택법의 용어 정의를 알기 위해서 구태여 주택법을 학습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개론에 충분히 정리할 테니까요. 자, 들어갑시다. 기억에서 키 선택해 보세요. 1세대. 그러니까 뭐가 되죠? 단독주택. 자, 그럼 여기서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단독주택은 1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공동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의 법조문에는 어떤 단어가 보이느냐 하면 각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단독주택은 1세대. 그럼 공동주택의 키는 뭘까요?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니은으로 가볼까요? 국민주택을 제외한대요. 그럼 뭐가 될까요? 민영주택이죠.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진행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출판사에서 깜빡 실수하고 수정이 안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문제집에서 2번을 지우시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동그라미 1번 키 선택하세요. 오케이. 비어있다. 비어있다 했으니까 뭐가 되죠? 공지. 동그라미 2번 우리 시험 범위에 토지 용어 정의에서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다라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간석지, 하나는 빈지. 간석지는 무엇 사이? 간석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 간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간석지.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의 비협, 빈지의 비협, 비협 이렇게 해서 유치하지만 기억하는 걸로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은 바다와 육지 사이인데 그럼 바다와 육지 사이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죠. 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육지가 되어야, 그죠? 만조 수익선
넘어와야 그때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놓은 게 후보지와 이행지라 그랬죠. 후보지 그러면 뭐라고 하죠? 지역 상호간. 근데 지역 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전환되고 있는. 따라서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됩니다. 4번의 필지와 획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자, 필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의 단위, 그리고 지번.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지번도 있고 등기 등록의 단위도 있고 필지, 소지, 개발 이전의 상태.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의 용어 정리를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숫보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축소시켰는데 지금 다루는 이 내용만 알면 답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파인을 핵심 체크로 들어가시면 총 15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13, 14, 15는 5는 고는 하나는 13하고 15는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주택법의 개념. 그다음에 14는 지적법에서 지목을 구분하는 거고 그럼 12번까지가 토지의 용어죠. 그러니까 토지의 종류는 12가지보다 훨씬 더 많지만 여기에 딱 수록된 12가지만 아시면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숫보기보다는 좀 더 범위를 축소시킨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 키 선택하세요. 아, 부지 안 돼요. 부지 가지고 키워드를 찾으면 안 되고 도로, 하천, 철도. 도로, 하천, 철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죠. 그럼 건축할 수 있는 것, 건축할 수 없는 것, 몽땅 합친 게 부지. 따라서 부지는 토지의 용어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의 용어 정의가 될 겁니다. 2번으로 갑니다. 택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 주상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택지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주상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택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입력. 자, 갑시다. 후보지는 계속 봤으니까.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지역 상호간. 하나만 더 찾읍시다. 전환되고 있는.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전환되고 있다는 이 표현 가지고 장난을 쳐서 틀리게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들어가기 전에 만일에 3번이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 내에서.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 그 표현요. 네 번째 갑니다. 맹지. 맹지는 역시 둘로 나누어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내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딱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지금 보시는 4번처럼 출제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억하는 걸로 합니다. 자, 5번째 가봅시다. 나지.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죠. 일단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더요. 나지의 풀네임 세 가지 다 같이 갑니다. 나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는요.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게 나지입니다. 6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6번은 필지와 획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정답이 획지인데 출제자가 장난을 치면 저 획지 자리에 필지를 집어넣어서 장난을 치지 획지 자리에 후보지를 넣거나 맹지를 넣거나 나지를 넣거나 이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그리고 필지, 획지 이게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소지가 자주 보이기는 합니다. 자, 6번에서 키는 뭐라고요? 가격. 7번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무엇과 무엇 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만조, 간조 사이고요. 하나는 바다와 육지 사이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지문을 볼까요?
만조, 간조 사이죠. 만조, 간조 사이는 간석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만조, 간조 사이가 간석지일까요? 자, 유치한데 여기 보세요. 간자가 있죠. 그래서 간석지예요.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는 바다, 비읍 있죠. 그래서 빈지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갑니다. 필지. 필지가 정답이라면 키가 뭐가 된다고요? 지번이 되거나 또는요. 등기나 등록 단위가 되거나 소유권이 되거나. 9번으로 가겠습니다. 소지.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10번 휴한지. 휴한지, 공한지, 유유지 다 묶으라고요. 다 묶어서 공한지 또는 유휴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휴한지, 휴식이라고 했죠. 휴식을 기억하자고요. 열심히 책을 본 자 떠나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10월 29일 딱 시험 끝나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데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휴한지, 휴식, 정상적으로 쉰다. 11. 키는 뭐가 됩니까?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이라고 해서 뭘 한다고요? 공치. 자, 이번엔 12로 갑시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포락지죠. 수면 밑으로 잠겼다라는 부분. 자, 13번 준주택. 앞서 단독과 공동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단독주택이 정답이라면 1세대가 보일 거고 공동주택이 답이라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준주택이 정답이라면 주택외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14. 지적법의 지목 중에 국어라는 것, 국어, 유치하지만 인공적, 이거 기억하자 그랬죠. 인공적 어디가 있습니까? 인공적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공 중에서도 기억, 이걸 좀 기억하자. 국어의 기억. 자, 그렇게 유치하지만, 자, 여러분, 법 조문은 학습하는 방법이 조문 그대로 숙지를 해야 돼요. 왜? 시험 문제가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그럴 때는 두 문자든 어떤 형태로든 따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공동주택 키워드 찾아보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각 세대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다고요.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파이널 체크 세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인문적 특성이라는 말이 보이죠. 인문적 특성이 있다면 자연적 특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변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인문적 특성은 다시 사회적 위치가 있고 행정적 위치가 있고 경제적 위치가 있습니다. 암기하지 맙시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 1번만 딱 기억합시다. 1번만. 자, 1번에서 키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공업단지, 공단을 지정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 계획하면 어떤 과목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요. 공법.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지정하고 제한하는 거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행정적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만요. 그러니까 행정적 위치가 편해요. 15회 이전으로 올라가면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종류들을 다 암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 지문만 딱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동그라미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거죠? 농지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주택이 들어설 수도 있고 상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렇다면 토지가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을 생각해야죠. 어울리지 않는 용도일 때는 분할 가능해야 되고 어울리는 이용일 때는 함께 합병도 가능해야 되고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토지의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고 병합 분할 가능성이 출제가 된다면 오로지 하나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것 이것만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 3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체유효 이용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죠. 부정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토지의 용도 중이라고 일단 전제를 따랐으니까 그렇다면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중요합니다. 대체가 됩니다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이다, 용도적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절 보지 말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보느냐? 대체 관계를 지약한다.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을까요?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성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갑니다.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부정성은 입체적이고 집약적 이용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문제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물론 답은 쉬워요. 자, 이런 문제는 답은 쉬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성 문제는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출제 가능성이 올해 우리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로서 구성했습니다. 단, 가급적이면 강량구에 자기적인 의사가 개입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론 과목은 말입니다. 학원가에서 개론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그 순간 이 문제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험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량구 또한 예전에 12회부터 한 18회 정도 이때는 무진장 창의적인 문제도 냈고요. 심지어 대학 논문 보고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패턴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더니 결론 답 찾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학습량이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하는 이 볼륨에 한 3배 내지 4배 정도로 범위를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학습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시간이 실은 소요되었던 거죠. 오히려 강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2년, 3년을 학습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 문제는 중요성 위주로 구성하기는 했으나 그럼 이 지문들이나 이 문제는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우리 시험 문제, 간평사 시험 문제에서 최대한 구성을 했습니다. 강량구의 자기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놓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키는 두 가지죠.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지가가 상승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부정성 때문이다. 또 하나, 체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두 가지였죠. 부정성도 있고 또 하나 용도의 다양성도 있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부정성이죠. 니은의 내용은 결론은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감가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영속성 때문이죠. 자, 디귿을 한번 보세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전제해 볼게요. 같은 동, 같은 층수를 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앞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가격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제시해 주니까. 그런데 그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자,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 기억에서 키는 뭐라고? 소유욕이죠. 소유. 자,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잠깐 답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갑시다. 가지고 싶은 욕구는 왜 클까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부동성이고 만일에 지역 분석만 넣는다면 부동성 당연히 가능하지만 인접성도 가능한 겁니다. 디귿. 대체를 어렵게 한다.
개별성.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이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역시 마찬가지요. 부동산의 분류도 앞서 토지의 경우라면 앞서 체크했던 거기서 체크했던 12개만 알면 답 찾는 데 문제없다 그랬죠. 부동산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 말면 답을 찾는 데는 일단 지장 없습니다. 1번 키 선택하세요. 지방세. 그죠? 지방세. 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지방세를 내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그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항상 부산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두 번째, 가지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예,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 또는 대체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그건 다르기 때문이라는 개별성 때문에. 자, 4번에서는 키가 뭘까요? 규제와 통제가 상이하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상업 전용 지역, 어떤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 이렇게 규제가 통제가 달라요. 그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번으로 갑니다. 이제 익숙하죠, 그죠? 자, 어떤 토지의 특성입니까? 부정성.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본이익과 운용이익인데 정확하게 영속성과 관련되는 것은 운용이익입니다. 운용이익,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아래다 쓰세요. 이꼬라고 소득이득. 소득이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 5가지가 뭐가 있던가요? 가능총소득, 유효, 순, 세전, 세후. 따라서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그 보유기간이 1시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영속성과 관련됩니다. 7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자, 밑줄 진 부분만 읽어보세요. 소모되지 않는다. 재생산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죠. 8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만 딱 보고 오케이, 개별성에 따른 큰일 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자꾸 장난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워낙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출제자도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적용되는 원인은 개별성 때문에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것도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개별성이다. 자, 시험과는 관계없으나 일물일가가 무슨 뜻이죠? 자, 방금 시험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일물일가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서울에 있는 콜라 가격이나 제주도에 있는 콜라 가격은 똑같다. 이게 일물일가죠. 근데 서울의 100평과 제주도의 100평은 가격이 다르죠. 서울이 비쌀 수도 있지만 제주도가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9번으로 들어갑니다. 키워드 뭐가 보입니까? 장기라는 단어, 보존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은 영속성이 됩니다. 다음 10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되죠? 수직. 아래에다 쓰세요. 이꼴 수직.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 원인이 뭡니까? 부정성 때문에. 11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키는 부동산 관리죠. 관리. 그러니까 소멸성이라면 단기적 소멸로 사라지는 재화라면 구태여 관리할 필요 없죠. 우리는 자동차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죠. 이유는요. 자동차도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생산비 법칙이라는 단어만 보면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생산비 법칙의 딱 정의.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산비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왜? 부정성 때문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토지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된다는 것도 있다고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죠? 개별성.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인접성. 그래서 이런 단어 보지 마시라고요. 출제자가 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가능한데 그 원인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용도 면에서 용도의 다양 이렇게 그럴싸한 감정에 빠져버린다고. 아닙니다. 대체가 안 됩니다. 왜? 다르니까 개별성. 대체가 됩니다. 그럼 대체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비슷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토지의 용도가 비슷해졌을까요? 인접했으니까. 인접성 때문에. 14. 앞서 문제 나왔었죠. 병합 분할 가능성 오로지 시험 문제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총론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페셜 에듀에 와서 이 스페셜 에듀의 대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여기 와서 선생님들 만나면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스페셜 에듀에서 대화 내용의 한 80% 정도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까라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컨셉을 잡을 거냐의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더 간편할까, 정확할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절대적인 양은 컨셉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대한 고민을 이 공간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아니라 자료 만들 때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요,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문득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조금은 간지럽고 말로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글자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언제부턴가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고 막 떠들고 있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썩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 거래 절벽이 좋아요. 우리가 나갔을 때 풀리면 생각해 보세요. 거래 절벽이라는 것은 매도자 매수자 쌍방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각각의 예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러한 예상치가 적절한 수치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 매도자 매수자는 시장에 바로 진입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개업을 시작하는 그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대박의 경험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기억을,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책 보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보세요. 부지런하게. 많이 보세요. 반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수요 공급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